네, 정치권 쏟아지는 뉴스의 이면들을 분석하고 전망해 보겠습니다. 정치본색 심층토론. 김준일 시사평론가가 조금 늦습니다. 예, 지금 막 빗속을 뚫고 오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정상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최상병 특검법 21대 국회, 이 국회 내에서 처리될 수 있을까? 참 미지수인데 5월 말이면 네. 일단은 끝납니다. 그죠? 예. 네. 일단 5월이면 끝났죠. 그래서 예. 지금 남아 있는 뭐 일정이 그러니까 이번 지금 국회는 다음 달 3일에 마무리가 되는데 이 3일 전에 이제 본회의를 열어서 이제 그 최상병 특검법을 포함해서 여러 이제 쟁점 법안들을 통과시킨다는 게 지금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예. 근데 본회의를 국민의힘은 5월 3일 날에 그냥 끝내고 국민들이 찌푸리게 하지 말자, 또 정쟁으로 얼룩지게 하지 말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윤정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정치 얘기 안 하면 대체 무슨 얘기를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건가? 아니 국회에서 정치와 관련해서 서로 언쟁을 벌이는 게 정쟁이라면 그게 정치의 본질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정치라는 게 뭐 서로 다른 의견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정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관련해서 본인들이 이제 불리한 사안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그거를 이제 혐오하게 만드는 전반적으로 다 싫어하게 만드는 그렇죠. 그런 네. 용어를 쓰는 거죠. 정쟁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니까 이런 것도 최상병 특검도 정쟁이다. 네, 정쟁이니까 올리지 말자, 이야기하지 말자, 마지막까지 뭐 싸울 필요 있느냐,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게다가 네. 지금 21대 국회가 뭐 거의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뭐 지금 비대위 출범 관련돼서 굉장히 논의가 시끄럽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뭐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뭐 어떻게 할지 결정하고 당론으로 할지 어떻게 할지 뭐 그렇게 좀 결정하고 이런 과정 자체가 지금 사실상 좀 이렇게 추진되기가 좀 어려운 그렇죠. 그런 상황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총선의 의미를 보면 범야권에서 192개를 몰아줬잖아요, 국민들이. 네. 그럼 192개 정도라면은 사실은 의원 내각제면 총리가 그냥 바뀌는 거고 의원 해산되는 겁니다. 네, 예, 그렇죠. 예. 네. 국회 자체가 해산이 되면서 새롭게 이제 원구성을 해서 192개를 가진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다수당이 돼가지고 집권당이 돼서 어떻게 좀 잘 해봐라. 의원 내각제는 그랬을 거예요. 정권이 예. 바뀐 거죠. 정권이 의원 완전히 내각제였으면. 네. 정권이 바뀌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요거 그냥 뭉개고 가겠다는 것들이 집권 여당과 대통령실 곳곳에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도 그렇고 최상병 특검법은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고요. 네. 양곡관리법 개정안 이것도 지난번에 양곡관리법 개정안 나왔을 때 반대했던 이유가 뭐였죠?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1호 거부권 법안이었는데 예.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양곡관리법이 그 쌀값이 뭐 폭등하거나 이제 예. 폭락을 할 경우에 좀 어느 정도 정부에서 지원을 함으로써 수매를 좀 해주자. 네, 그러니까 농가가 계속해서 이제 쌀 재배를 이제 포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식량이 주권이니까요. 그러니까 예. 계속 이제 쌀 재배를 포기하지 않고, 뭐 이렇게 좀 쌀 재배를 계속 하도록 이제 유도하자라는 취지의 법안인데, 국민의힘이나 이제 보수 정권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이렇게 그 쌀이 그 소비량도 예전보다 많이 줄었는데 계속해서 쌀을 재배하도록 계속 예. 보조를 해주면 예. 그 쌀 재배에 계속 그 이제 농사에 그런 것들이 몰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경쟁력이 좀 줄어들고, 예. 그러니까 쌀이 계속해서 남아도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진다라는 예. 게 지금 정부라든지 이제 뭐 국민의힘 측의 입장입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면 말이죠.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정부세도 사실 깎아준 게 조세 지출이라고 해가지고 그 세금을 깎아줌으로써 보조를 해주는 거잖아요. 사실은 지원을 해준 거죠. 그렇죠. 네. 지원을 해준 거죠. 그래서 뭐 가령 뭐 강남에 집이 한 2채 정도 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랑 비교해서 지금의 정부에서는 한 4천만 원 정도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왜 지원해줘요?
법인세도 사실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세를 깎아주면 예. 이 기업들이 그 돈을 가지고 예. 뭐 다른 일을 할 거다, 그러니까 고용을 그렇죠. 할 거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법인세를 깎아준다는 건데 예. 뭐 실제적으로 이제 법인세를 깎음으로 해서 예. 좀 그렇게 뭐 고용이 늘어났다거나 예. 아니면은 법인세를 깎아줌으로써 좀 이렇게 부의 분배가 좀 잘 이루어진다거나 그런 통계에는 뭐 아직 없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네. 이것도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도 그때 나왔던 특히 이제 이른바 보수 신문, 저는 그냥 상업지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보수 상업지들, 수구 상업지들에서 나왔던 것들은 야, 양곡관리법 하면 그러면 쌀 사주면 양파도 사줄 거야, 대파도 사줄 거야, 뭐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네네. 그럼 지금 상황을 보면 지난 총선 때 상황을 보면 대파도 사줄만 했어. 대파를 그리고- 지금 굉장히 보조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파를 많이 사줬어. 실제로. 그랬었죠. 그게 이슈가 되니까. 그러면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 그때 그러면 쌀 사주면 대파, 마늘, 양파 다 사줄 거야 했는데 그거 뭐 이슈 되니까 사줬잖아. 그러면 본인들이 주장했던 그 하지 말라고 하는 그 포퓰리즘을 본인들이 한 거잖아. 대파 포퓰리즘 한 거 아니에요. 875원 싸다 뭐 이러면서. 근데 양곡관리법이랄지 간호법 제정안이랄지 노란봉투법은 그런 식으로 다 몰아친단 말이지. 이게 무슨 뭐 이거를 이 사안 자체가 그 사람들 이익단체 포함해서 전체 공익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느냐 그것만 가지고 논의했으면 좋겠는데 요 야당이 하는 거는 포퓰리즘이다, 좌파다, 뭐 심지어는 뭐 빨갱이다, 뭐 이런 식 사회주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여당이 하는 것 중에서도 그런 게 많은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사실 이 간호법 제정안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정부 여당에서 뭐 이런 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정말 좀 이념 뭔가 이제 국가적인 방향에 대한 문제인가라는 고민이 드는 게 또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간호법 제정안이 간호사들의 좀 어느 정도 지위를 인정하고 지금 이제 그 의료 현장에서는 간호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그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니까요. 그거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간호사의 좀 처우를 개선하자는 건데 그때는 이제 거부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이 법안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이제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이어지니까 이 간호사들의 이제 뭐 이른바 이제 뭐 PA 간호사를 뭐 인정을 해주고 간호법에 있는 취지의 내용들을 그렇지. 정부가 또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라고 그렇죠. 나왔던 상황이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럴 거면 왜 간호법을 거부를 했던 거냐? 그러니까 어느 간호사단체에서 이런 거죠. 선에서 타협을 하는 게 정치인데 가만 보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거를 보면 진짜 이러니까 기득권 정당 아니냐 그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돈 있고 정말 대기업, 중소기업도 아니고 그냥 대기업 그냥 아주 높은 저 돈에 저 꼭대기 위에 있는 사람들만 지원을 해주면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다 온기가 내려간다라는 아주 오래된 이론을 가지고 계속 밀어붙이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포퓰리즘이라고 하니까 지금 와서는 국민들이 좀 납득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예. 예. 늦어서 일단 죄송합니다. 이게 맡기죠. 비가 오니까. 비 오니까 차례다 가지고 나오셔가지고 그렇죠. 제가 네. 좀 늦었습니다. 죄송하다는 예.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거를 예. 이렇게 전문적인 용어로 예. 굉장히 잘 설명해 주셨는데 예. 7자로 정리할게요. 7자로 또. 예. 예. 그때 달라요. 그때 달라요. 그때 예. 달라요. 특히 간호법은 너무해. 말씀하셨지만은 이거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지금 법안 만들겠다고 예. 했잖아요. 내용이 민주당이 내놓은 거하고 거의 똑같아요. 네. 거기에 이제 지역사회 뭐 요거를 이제 의사들이 굉장히 문제 삼으니까 예. 뭐 요 몇 개 문구를 빼고. 빼놓은 내용이 똑같아요. 그때 그리고 민주당이 제 기억나는데 지역사회 그거 빼도 된다 그랬어. 빼준다 그랬어. 예. 당신들이 합의해주면 빼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간호사 쪽에서도 그거는 양보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때 그냥 처리했어도 돼. 그렇죠. 예. 예. 참 이상해. 이런 거 보면 이게 말이 안 돼. 이런 게 이제 관련돼서 민생 법안인데 이거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민생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고 하는 거는 상관없죠. 하지만 우리가 지난 총선의 민의를 보면 야 좀 찜찜하고 이상한 거는 진실을 좀 가려봐라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실제로 민의도 그렇고 뭐 관련돼서 여론조사가 나왔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5월 2일에 이 최상병 특검법을 처리한다고 했으니까 예. 그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자 이게 미디어 토마토 조사입니다. 어쨌든 이 응답자의 지금 65.2%가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네, 이렇게 대답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분명히 뭔가 기조가 총선 지나고 바로로는 뭔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안철수, 조경태 같은 목소리가 나왔지만 그 다음에 뭔가 메시지가 나온 것 같으니까 용산에서 그러니까 이제 다 입을 다물거나 빠져나가려고 하거나 조용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예. 이채양명주 뭐 이제 상징적으로 대변되는 그 이채양명주를 전부 다 영수회담 의제로 올려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추미애 당선자, 추미애 전 장관의 목소리도 있는데 예. 뭐 아무래도 뭔가의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무엇보다도 최상병입니다. 최상병이고 예. 이거는 상징성이 굉장히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모든 야권이 다 찬성하고 있어요. 여권의 일부도. 여권의 일부도 찬성하고 있고 예. 뭐 이제 이 개혁신당에서도 이거는 찬성을 하고 있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이제 영수회담 의제로 지금 올린다라고 어제 이제 채널A가 뭐 단독 보도했다라고 그러고 지금 나오는 얘기는 세 가지 3+1이 지금 영수회담 의제로 올라가는데 거기에 이제 최상병이 지금 특검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예. 민주당이 이거는 아마 물러설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고요. 물러설 수도 없고 물러설 명분도 없어요. 예, 이거는 물러설 수도 없고 그리고 지금 공수처가 지금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요. 예. 예, 수사에 지금 그렇죠. 한번 오늘은 그렇고 나중에 다음 주나 한번 제가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타임라인으로 한번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가 지금 어떤 사람들을 수사하고 있고 그렇죠. 근데 되게 중요한데 이게 지금 공수처 얘기를 말씀드리면은 지금 공수처장이 없어요. 예. 공수처장은 이제 임명을 안 했잖아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패착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권 입장에서는. 통제가 안 돼. 아,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러네요. 공수처 네. 검사들이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공수처 분위기는 어떠냐면 어저께 지금 단독들이 쏟아졌어요. 공수처발 단독들이. 그래서 사실 JTBC MBC 당독들도 다 그거 아닙니까? 공수처발이죠. 공수처발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검찰에서 예전에 피의사실 유포 뭐 하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언론이 너 받아쓰기 한다라고 뭐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공수처발 받아쓰기인데 네 검찰 리드 정권 리드도 한번 당해봐라 약간 예. 이런 분위기예요. 예. 근데 지금 왜 공수처가 이렇게 막 흘리고 있냐면 첫 번째 공수처장이 없고 누가 통제력을 사실상 잃은 상황이고 두 번째는 이거는 공수처에서 보기에 특검 무조건 간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공수처 니들 뭐 했냐. 아. 이런 요구하니까 우리는 최대한 할 만큼 하고 할 만큼 했다. 수사하고 여기까지 진실을 밝혀줬으니 특검을 뭐 가도 좋지만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거야. 예. 하지만은 우리는 이제 존재의 가치를 지금 입증해야 되는 뭐 공수처 없애야 되네 말아야 되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당분간 공수처를 주목하십시오. 공수처 입장에서는 기회네. 기회예요. 엄청 기회네. 기회예요. 그래서 공수처에서 지금 엄청 흘려주고 있어 언론한테. 그래서 여기에서 앞으로 당분간 한 일주일, 2주일 동안은 계속 기사가 나올 겁니다. 이쪽에서 공수처에서. 결국은 핵심이 왜 임성근 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한 짓, 그러니까 수사 결과 발표를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직전에 대통령실에서 전화를 해서 이거는 팩트죠. 네. 이태원로에서 대통령실에서 공의로 되는. 네. 네. 공의로.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전화를 하고 난 다음에 수사 결과 발표를 보류했느냐, 취소했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첩을 했잖아요. 네. 이첩한 거를 왜 회수했느냐. 근데 회수하기 또 직전에 이시원이죠. 네, 이시원 공직기강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 그러니까 역시 또 대통령실이 국방부의 법무관리관인 유재은에게 왜 또 전화를 했느냐. 요게 두 개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둘 다 여하튼 대통령실 아닙니까? 네. 그 관련해서 박정훈 대령의 그 변호인이죠. 김정민 변호사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 대통령실 수사 결과 발표 직전에 전화한 대통령의 경로를 전달했을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실의 전화는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임기훈이 한 것 같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두 번째는 지금 이시원이 확정이 돼버렸으니까요. 네. 이시원으로 확정이 됐으니까 국방비서관과 공직기강 비서관이 이걸 이렇게 관여할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아무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간단하게 어제 이제 언론 보도 나온 것 제가 조금만 다음 주에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게. 그러니까 이제 날짜 두 개를 주목해야 되는데 7월 31일하고 그렇죠. 8월 2일 요 두 그렇습니다. 날짜를 주목해야 돼요. 7월 31일은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이제 누구랑
이거 보류하거나 하는데 그때 나 이름이 입에 아니고 유재은 유재은이. 법무관리관하고 이제 국방부 법무관리관하고 통화를 한 다음에 그렇죠. 근데 이종섭이 야 이첩 보류해라고 한 게 7월 31일이고요. 예. 8월 2일에는 활극이 벌어졌습니다. 전화에 활극이 벌어졌어요 이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거를 이제 전화를 까본 거야 공수처가.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라고 하면은 그날 낮 12시 50분에 임종덕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한테 전화가 와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한테. 예. 이분은 지금 이번에 출마해가지고 당선됐죠. 봉화인가 그쪽에서 예, 이제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김계환 사령관이 전화 받고 2분 만에 임성근한테 전화를 해요. 예. 임성근이 이제 지금 구하려고 했던 그렇죠. 그 사람이잖아요. 예. 그런 다음에 다시 그 뒤에 임성근하고 전화한 다음에 3분 뒤에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한테 또 김계환이 또 전화를 해요. 해병대 사령관이. 그리고 그 다음에 오후에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 대통령실의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이 또 유재은한테 전화를 합니다. 이게 지금 그 하루에 다 벌어진 일. 이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그러네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니? 무슨 얘기를 한 거냐? 그럼 도대체 이런 다음에 이제 이게 경찰에 갔었던 그 수사 기록이 빠꾸 그렇죠. 검찰로 빠꾸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추정되는 거는 예. 이시원은 도대체 뭔 말을 한 것이냐? 여러 차례 그것도 한 번도 그렇죠. 아니고 여러 차례 통화를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시원 위에는 이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있고요. 그렇죠. 그 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죠. 딱 두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 직속으로. 예. 그래서 링크가 되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임종득은 당선자, 경북봉화의 당선자,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 유임될 것 같고요. 네네.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임성근 사단장은 끝까지 MBC와 인터뷰 하려고 했다가 지금 총선 이후에 안 한다고 했고, 그런데 여기에 또 지금 말씀하지 않은 것 중에 김계한과 또 박진희라고 준잔 출신이 있어요. 군사보좌관, 국방부의 군사보좌관에 있는데 김계한과 박진희도 텔레그램으로 여러 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박진희의 휴대폰을 까든지 이시원의 휴대폰을 까든지 이 김계호는 이제 지금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다음에 비화폰 내용들이 까이든지 그게 근데 7월이면은 통화 기록이 다 삭제가 네. 된다면 폐기가 된다면 그래서 그러니까 특검법을 5월에 추진하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그 안에 해야 돼요. 맞아요. 예, 통화 기록 자체가 7월이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렇게 1년이면 폐기가 된다는 건데 네. 그 안에 이거 다 해야 됩니다. 근데 몇몇의 그 핵심 멤버들 있지 않습니까? 이종섭 장관 같은 경우도 옛날 휴대폰은 버려버리고 새 휴대폰을 새 제출했다고 하죠. 휴대폰을 냈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그 과거 휴대폰을 사실은 압수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지금 어디 버려버렸을 수도 있는데 이거 전부 은폐하려고 하는 그 모양새가 아주 뚜렷합니다. 저도 검찰 수사 예. 받으면은 깡통 휴대폰 내도 더 이상 수사 안 하나요? 그러면 그렇죠. 수사를 안 하고 구치장에 구치장에 들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이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국민의힘이었던가요? 자유한국당이었던가요? 미래통합당이었던가? 제가 잘 맞아요. 기억이 안 나는데.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그렇죠. 네, 전해지고 그러네요. 있죠. 아예 네. 그리고 당 뒤에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뭐 이렇게 크게 플래카드로 맞아요. 써놨었던 예, 적이 백드롭이 있어요. 있었죠. 그게 플래카드로 써놓고 그 계속 거기에서 이제 지도부 회의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감추는 자가 범인이에요. 예, 감추는 자가 범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래 만약에 만나면 결과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당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서 어떤 생산적인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산적으로 나온 적이 별로 없어요. 여태 없죠. 영수회담을 봐도 그죠. 없는 것도 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각자의 입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전국민 25만 원이 이제 민생지원금 이거는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트레이드 마크니까 절대 안 할 수가 없는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그냥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마약 같은 포퓰리즘이라고 마약이란 단어는 심지어 배포 자료는 없었어. 본인이 읽은 거 새로 넣은 거야. 야 이거는 그냥 포퓰리즘이 아니야 마약이야 이렇게 본인이 읽은 거가 있는데 이거는 가능하겠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식의 그러니까 합의문이 특정 부분에 있어서 모호하게 좀 나오고요. 다만 이제 몇 개는
각자의 입장을 확인하는 거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뭐 앞으로 뭐 영수회담을 뭐 몇 번 더 하자 뭐 이런 정도의 결론이 되지 않을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어쨌든 영수회담을 제안했고 뭐 그만큼의 효과를 거뒀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러니까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이제 뭐 여소야대 국면이긴 하지만 뭐 저번에도 계속 그 상태였으니까 이 국민의힘 내부만 확실하게 단속을 하면 되는 건데 일단 국민의힘에서 총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대통령 책임론이만 분출하고 막 혁신형 비대위로 가자라는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하면서 뭐 주도권을 확 가져가 버렸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금 뭐 혁신형이 아니라 이제 관리형 얘기가 나오고 또 이제 그 윤재욱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지명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네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소기의 성과는 뭐 이미 거뒀기 때문에 그 이상에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대로 지금은 과거 하던 대로 하던 대로 쭉. 국민들은 속 터져 진짜 돌아가시겠는데? 예. 근데 뭐 이제 좀 인내심을 가지실 필요는 있고요. 예. 저는 제가 한 번도 탄핵을 얘기를 하진 않아요. 주장을 하진 않아요. 저는 탄핵이 가급적이면은 우리 헌정사에 또 반복되는 거는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예.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은 그렇죠. 어떻게 예.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어쨌든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고 민주당도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강력하게 이제 추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앞으로도 저는 거부권을 몇 차례 행사하실 거라고 봐요. 뭐 이거는 근데 선별적으로 좀 하지 않을까. 모든 법안을 다 하지는 않고 선별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러는데 뭐 여담이지만은 제가 대통령이 지난번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 9번째 거부권 행사했을 때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는 길이 역사가 되는구나 했다가 법정 제재 받았어. 대통령을 조롱했다고. 예. 팩트라고. 그게 무슨 조롱이야. 팩트. 그러니까 입틀막 정권도 계속될 것 같고 당분간은 이 거부권도 계속 역사를 계속 쓰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해서 지금 저 연합뉴스에서 보도한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직접 쓴 이재명 대북송금 조작 사건이다. 이건 그렇게 규정을 하면서 쓴 내용들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수원지검 1313호 영상 녹화 조사실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라는 것이고 소주를 곁들여서 그래서 김성태는 연어가 먹고 싶다고 해서 연어를 먹었고 흰 종이컵에 소주가 따라졌다. 나는 한 모금 입에 대고 더 이상 마시지 않았다. 김성태는 여러 잔을 마셨고 얼굴이 불쾌해졌다. 그리고 교도관 2, 3인이 영상녹화 조사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김성태 붉어진 얼굴이 가라앉으면 가야 한다고 해서 검사와 수사관 그리고 김성태 이렇게 있었고 나는 그냥 환담을 계속하다가 먼저 가겠다고 해서 구치감으로 갔고 시간이 흐른 뒤에 김성태 등이 구치감으로 왔다. 굉장히 사실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검찰은 천만부당하다. 천만부당하다. 말도 안 된다. 예, 계속 부인하고 있고 총장까지 나서서 이원석까지 나서서 이제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법 시스템을 흔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사실 좀 약간 중립적인 스탠스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 아직 모르니까. 모르니까. 아직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래서 뭐 의심은 합니다. 저는 검찰이 능히 저렇게 하고도 나올 인간들이라는 거는 옛날에도 그랬으니까. 옛날에 그랬으니까 한 적이 있으니까. 옛날에 이런 적이 있거든. 검찰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원정아 사건 때도 그랬었고. 그랬고 이제 저기 누구죠? 한명숙 총리 이제 그때 기소할 때도 어쨌든 뭐 술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많이 회유를 해가지고 이제 증언을 하게 했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감방에 있었잖아요. 있는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제보자들 데려와가지고 뭐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검찰이 무슨 짓을 해도 놀랍지 않다라는 건데 제가 조금 아직은 중립기어를 이렇게 박아놓는 이유는 이화영 지사의 어떤 그 날짜라든지 이런 게 좀 몇 번 바뀌었어요. 6월 30일에서 7월 3일로 바뀌었나? 거꾸로 됐나? 헷갈린다. 그걸 맞습니다. 그걸 검찰이 지금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왜 자꾸 바뀌냐? 장소도 바뀌고 날짜도 바뀌고 시간도 바뀌느냐? 당신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도 이제 본인이 기억에 오류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왜냐면은 이제 깜빵 안에 있으면 사실은 이거 날짜를 어떻게 정확하게 다 기억을 합니까?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시간에 있어서도 그때는 이미
여기 검찰에서 떠나가지고 구치소에 도착했을 때였다 뭐 이런 식으로 검찰이 반박도 하고 있어가지고 디테일한 어떤 증언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증거가 좀 뒷받침되면 좋겠다 어떤 식으로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검찰에서는 CCTV는 다 삭제한 뭐 지난 시간이라서 삭제했다고 하니 그거는 알기가 어렵고. CCTV는 삭제할 수밖에 없는 시간인가 보죠? 예. 아. 뭐 제가 아까 언론 48시간인가? 보도로 언론 보도로 보기에는 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좀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쨌든 굉장히 의심은 많이 간다. 뭐 이 정도. 또 다른 증인, 음. 교도관이랄지. 그렇죠. 또 근데- 다른 증인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네. 뭐 김성태나 뭐 이를테면 그치, 거기에 그- 반입을 해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좀 얘기를 하면은 좀 힘이 실리지 그 않을까. 눈과 손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뭐 데려갔던 교도관들도 있는 거고 예. 또 쌍방울 직원들이 와서 뭐 술을 줬다라는 그 술 심부름을 했다라는 것이 이화영 전 지사의 이제 부지사의 이제 주장이니까.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언론에서 보면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증언에 좀 이제 모순을 지적하는 보도가 거의 대부분이 있는데 사실 검찰에서도 일부 말이 좀 달라진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그러니까 거죠? 이를테면 이제 연어 얘기, 그러니까 예. 연어 뭐 그런 거는 이제 먹지 않는다라고 했다가 예. 연어를 먹은 건 맞다. 근데 다만 이제 그 값을 검찰에서 계산했다라고 입장이 좀 바뀌었고. 아, 연어는 먹지 않는다는 말은 분명히 했었는데 예. 연어를 또 먹은 거는 맞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 연어는 막 먹었고 그다음에 그거는 이제 뭐 나는 자기가 연어는 계산했다. 먹지 않는다라고 하길래 왜 저 사람들은 연어 싫어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광어나 우럭 쪽으로. 과거나 우럭쪽으로 좋아하나 보다. 연어는 먹지 않는다. 대검에서 서초동에서 연어는 먹지 않는다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이 예. 아니 연어가 더 좋은 생선인데 왜 연어를 먹지 않지? 예. 뭐 그런 생각. 뭐 그런 것도 있고, 예. 예. 뭐 어쨌든 검찰에서 말이 바뀐 것들이 있는데 이게 예. 언론 보도로서는 잘 나오진 않다 보니까 예. 뭐 아직까지 뭐 명확한 뭐 이렇게 판단을 내리기는 좀 더 두고 봐야죠 상황이. 연어를 먹었다라는 거는 좀 이상한데. 예, 그러니까 연어를 먹지 않는다 해서 연어를 뭔가 먹었다. 반입이 된 건 맞잖아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뭐 그래서 검찰의 주장도 말씀하셨다시피 좀 틀린 게 있어서 예. 저는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이제 검찰의 내부의 동요예요. 사실은 요즘 그렇죠. 검찰이 굉장히 특히 이제 정치적인 이제 스트레스를 그렇습니다. 강하게 띈 이 정치 검찰들은 조금 긴장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지금 여러모로. 그러니까 라인을 너무 세게 탄 경우에는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번에 이제 총선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은 균열이 검찰 내부에서도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보기엔 지금 그 징후가 몇 개가 보이는 게 있어요. 지금 예를 그렇습니다. 들면은 저번에 대통령실 그 수사 인테리어 수사한 업체 검찰이 압수수색했나 뭐 그랬을 거야. 뭐 얼마 전에 예. 보도가 나왔는데 굉장히 예. 이례적이다라고 보수 언론이 쓰기도 했거든요. 여러모로 조금 스탠스를 균형을 맞추려고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검찰이 조금 보이기 시작해요. 어쨌든 이거는 검찰 내부의 균열이 세게 생겼을 때 아마 진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수석, 민정수석, 뭐 또는 민심수석이라고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데 네. 거기에 쫙 그냥 검사 출신들로 임명을 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제일 웃긴 게 예. 민심을 듣기 위해서 왜 법률 수석을 만드는지도 웃기고 그러면 왜 시민사회 수석은 왜 없앴어? 황상무 자리에 있어서 시민사회 수석이 시민사회의 민심을 듣는 거잖아요. 뭐 네. 민정수석도 민심을 듣는다고 하지만은 아니 그러면 거기를 그거 강화해야지. 그렇죠. 그걸 왜 없애 그거를? 이건 결국은 검찰을 다잡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맞아요. 그렇죠. 예. 뭐 중앙지검장에 대한 뭐 설왕설래도 뭐 총선 전부터 계속 그렇습니다. 있었었고, 예.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되고 이화영 사건 같은 경우는 국정조사하고 특검이 필요하다. 조국혁신당의 박은전 당선인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좀 피로감이 있긴 있어요. 이게 정부가 너무 신뢰가 없으니까 여차하면 국정조사 해야 되고 여차하면 특검 해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좀 피곤한 정권이긴 해. 윤석열 정권이. 많이 피곤해. 예. 그러니까 순서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걸 다 할 수는 없어요. 예. 모든 거를 다 국정조사와 다 특검을 할 수는 그러면은 아예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특정 진짜 필요한 거는 사실은 이렇게 하려면 정권을 바꾸는 게 나아. 정권을 바꾸는 게 나아. 맨날 특검하고 국정조사 할 거면 그냥 빨리 그냥 정권을 바꾸는 게 국정을 위해서는 그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한 개라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든지,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이랄지 이런 거는 명분도 없잖아요. 사실 명분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뭐
김건희 특검이다 뭐 이러면 내 배우자니까 좀 봐줘라고 호소를 하면 뭐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랄지 이런 사람들은 조금 그래도 손이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해병이 죽은 거잖아. 네? 국가 안보를 지키려고 하는 가장 선두에 있는 해병이 수해난 현장에서 그거 이상한 명령 듣다가 죽은 거 아니에요. 뭐 바둑판식으로 이렇게 쫙 점검하라고 하면서 그거 사진 찍으라고 한 거는 분명히 맞잖아. 그렇죠? 임성근 사단장이. 그렇죠. 그러면 홍보만 하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원래 취지는 그 이렇게 수해를 당해서 혹시 모를 뭐 있을지도 모르는 생존자 또는 사망자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망자 시신 수습하려고 살아있는 해병들을 그냥 물구덩이 속으로 몰아넣은 거잖아요. 본인 돋보이려고. 그렇죠. 본인 돋보이려고. 그러면서 사진 찍으라고 그러고. 사실 임성근 1사단장이 그 전에 이제 그 포항 지역인가 어딘가 이제 수해가 났을 때 그때 장갑차를 동원해서 수색을 해서 그게 사진이 굉장히 그렇죠. 크게 실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좀 해병대가 칭찬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대통령도 이거를 뭐 칭찬했다 뭐 그런 얘기도 그렇죠. 있었고. 근데 그 이후로 이 사람이 좀 그 부분에 좀 맛을 들렸던 건지 그 당시에 이제 수색을 할 때도 다 해병대 빨간 옷을 입고 수색을 하러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명백히 좀 사진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진용이지. 예. 그러니까 그리고 장갑차로 수색을 해서 수색이 됐어? 그게 성과가 나왔어? 언론에 나온 거를 가지고 대통령이 좋아했고 본인이 흐뭇해했다 이거 가지고 해병을 그렇게 위험한 곳으로 몬단 말이야? 평상시에?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때 예.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다 까먹으셨을 가능성이 높아서 그때도 장갑차를 넣으려고 했는데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 장갑차가 쓸려 나갈 것 같아가지고 그거 안 된다라고 됐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그때 구명조끼 입어야 된다. 네. 근데 빨간색 선명한 각이 안 나오는 거야. 구명조끼를 입으면은. 그래서 구명조끼도 사실상 묵살됐고 뭐 이런 정황들이 있죠. 그래서 예. 그러니까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임성근이 뭐라고 이 그러니까. 나라가 이 난리를 해야 돼 진짜. 심지어 이분은 1사단장에서 빠진 다음에는 원래 보직에 없던 자리에 지금 들어가서 사실상 재판 준비를 월급을 먹고 하고 있었다고. 그렇죠. 네, 월급을 그런 받으면서 비판들이 재판 많아요. 준비를 받고 있는데 임성근을 구명하려고 했던 그 윗선 또는 그 저 위에 대통령이나 대통령 측근과 아주 밀접한 그 누군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 사건입니다. 예, 그 구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정말 사적인 어떤 인과관계 때문에 공적인 모든 일을 다 엉클어 놔버린 거잖아요. 대통령 자격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뭐 알려지고 예. 뭐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그 임성근 1사단장이 이 수사 보고서에 포함이 돼 있어서 예, 대통령이 이제 책상을 몇 번 꽝꽝 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정도로 경로했다라는 건데 그 얘기가 사실이라면. 근데 임성근이라는 사람이 그냥 뭐 사단장이 들어간 게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뭐 이 사람은 좀 이렇게 이것까지 책임 물을 수 없는 거 아니야라는 정도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책상을까지 칠 정도로 왜 그렇게 경로를 해야 했을까? 예. 이 부분이 좀 그 규명이 좀 돼야죠. 그럼 뭐 단순한 분노 조절 장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김건희 여사 건 빼놓고 이렇게 경로하시는 분이 이 정도까지 경로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이렇게 그렇지. 예, 뭐를 건드렸나?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경로를 안 하고 소통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소통을 하겠다는 뭐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정치를 잘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거를 조선일보에 얘기하지 말고 예. 좀 국민들 앞에서 얘기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요즘 조선일보나 몇몇 언론이 정말로 대통령을 안 바뀐 대통령을 바뀌었다고? 포장을 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눈에 보인다. 예. 요 최상병 사건은 보수 언론이 거의 안 써요 지금. 이게 그쵸.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도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 참 그런 상황인데 안 바뀝니다 대통령은.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죽어야 바뀌어요. 아니, 예. 조선일보에서 일면으로 쓰면서 대통령이 이제 정치를 하겠다는 말을 했다라고 하면서 뭐 예. 대통령실 관계자 얘기를 빌려서 이제 대통령이 좀 소통에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으면 본인도 좀 고치고 뭐 이런 말을 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그날 당일에 이제 대통령이 그 정진석 비서실장을 임명하는 자리에 나와가지고 아 그거 이제 참모들한테 얘기한 거다라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좀 사실상 조선일보 보도가 또 이제 무색해지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워딩 자체가 대통령이 했다는 그 워딩 평균적인 시민들도 알아들을 수 있게 평균적인 시민들이라는 게 대체 네, 무슨 그- 의미죠, 그게? 그렇죠. 네. 평균적인 시민들은 훨씬 대통령보다 똑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시로 든 게 예. 평균적인 시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해서 퀀텀을 양자로 바꾸자.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퀀텀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본인이 무슨 말을 본인이 하고 퀀텀을 못 알아먹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예, 이거는 본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분이세요. 예. 앤트맨을 얼마 전에 보셨나요? 그러면서 이제 출입 기자들하고 얘 그 오래전부터 했는데 아직도 안 사줬나 봐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직접 해준다는 거 김치찌개 여기에 뭐 빈대떡 족발까지 뭐 메뉴로 하겠다. 요게 동아일보 또 단독이더라고. 예. 그러니까 소통 저는- 시간을 갖겠다. 예. 아니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의 네. 이 태도가 조금 굉장히 거슬려요. 뭐냐면은 모든 거를 공식적으로 절차대로 규정대로 하는 게 아니라 대충 뭉치는 거야. 예? 뭐 내가 김치찌개도 끓여주고 계란말이 잘합니다. 예? 여러분 뭐 이런 식이야. 이게 모든 게 다. 그렇죠. 근데 이게 그날 좀만 더 하나 네. 말씀드리면은 그날 이제 정진석 예. 이제 비서실장 비서실장. 임명하면서 왔잖아요. 대통령 직접 네. 설명을 했잖아요. 이제 마이크가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마이크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연단에 서가지고 본인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 여기서 이렇게 삐딱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마이크가 소리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말하는 거가 지금 조선일보가 17개월 만에 기자들 질문받아 이렇게 제목을 뽑을 정도로 이게 그렇죠. 중요한 자리였잖아요. 기자들 그렇죠. 질문을 받은 게 기사가 될 정도로. 그러면 똑바로 서가지고 마이크에 소리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날 그걸 중계를 여러 언론이 했는데 일부 언론들은 대통령이 뭐라고 하는지 생중계로 들리지도 않았어요. 아. 이게 삐딱하게 서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두 번째 왔을 때 홍철호 그때 왔을 때 좀 서라 그러니까 뭐 이러면서 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거를 그러니까 규정대로 뭔가 그런 거 생각을 안 하시는 분 그냥 대충 제가 뭐 다 했습니다. 뭐 김치찌개도 끓여주고요. 제가 이런 식으로 다 뭉치려고 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좀 그러네. 공식적으로 기자 회견을 하면서 제대로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같이 이렇게 술 먹고 소맥 먹고 소맥을 그렇게 또 잘 마신다며요. 그때 이기주 기자가 대통령 출입했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따르지 않습니까? 또르륵 따르고 이제 또르륵 따르고 그런데 이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렇게 쉬 이렇게 따른데 이거.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 예, 영화에서 나오는 거. 예. 진짜 룸에서 정말 잘 따르시는 분들이 따르는 거 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로 잘 따르냐면 이야기를 하면서 취한대요. 이렇게. 이걸 보면서 취하는 게 아니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어 뭐 이런 그거 뭐 직접 본 이기주 기자가 직접 본 그 내용이니까 예. 그 정도- 대통령이 말아준 거 먹고 싶다. 맛있을 것 같아. 와, 근데 진짜 한번 보고 싶긴 했는데요, 이거. 예. 근데 그런 거 그냥 가십성 있는 행동을 하는 거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공식적이고 그 대통령으로서의 품격이 있고 그리고 내용이 있는 그런 기자 회견이랄지 이런 거를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본인이 검사였을 자꾸. 때 언론관이 계속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검사 때는 이렇게 됐지. 예. 빈대떡 족발 먹으면서 대충 뭉칠 수 있었지. 기자들과 뭐 대화를 주고받고 그러니까 예. 공방이 논박이 오가고 이런 관계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 기자들과의 관계를.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를 하고 좀 설명을 하고 예, 그렇죠. 잘 그냥 인간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그냥 이 정도. 술 먹고 예, 예. 그냥 그 정도 생각을 계속 기자들을 대상으로 그 생각을 유지하고 있는 것 형 같아요. 아우 되고. 예. 예. 그러면 끝이야. 저도 술 폭탄주 잘 먹는데 네. 한번 불러주십시오.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김준일, 정상근, 최경령은 절대 안 부를 것이다. 예, 정치본색, 심층토론 정상근, 김준일 두 분과 이야기 나눴고요. 잠시 후 2부 심층 인터뷰 박지원 전 국정원장 나오시겠습니다. 예.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정치권 더 깊은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전남 해남 완도 진도 당선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못합니다. 어제 뭐 어디 갔다 오셨어요? 지방 갔다 오셨어요? 어제 이제 예. 광주 상공회의소에서 아, 광주 11개 언론사와 네. 광주 전남 당선인 교례를 해서 갔다가 오후에 왔어요. 예. 그래서 어젯밤 이제 상당한 은퇴한 오랫동안 정치부를 한 언론인 9분하고 딱 현직은 주필 1분. 밀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셨겠네요. 밀도 있는. 네, 이야기. 상당히 그 재미있는 많은 분석을 하더라고요. 예. 이제 문제는 영수회담인데 예. 왜 윤석열 대통령이 음. 영수회담을 받았느냐? 먼저 제안을 한 거죠. 아니 글쎄. 예.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8번인가 그렇지, 9번 하긴, 계속 그렇지. 제안을 했죠.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예. 받았는데 예. 과연 성공할 건가? 그 역대 영수회담이 성공한 적은 없다. 없죠. 예. 예.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제2의 IMF가 올 수 있는 국내 경제, 국제 경제. 지금 물가 문제가 아니다. 총체적으로. 예. 그리고 남북 문제나 외교 문제 이러한 것은 합의가 안 될 거다. 원체 벌어졌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래도 몇 가지라도 합의하는 것이 두 지도자가 국민들한테 내놓을 건데 원체 이렇게 강대 강으로 가기 때문에 참 기대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예. 윤한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의 오천 초청은 거부하고 예. 보란 듯이 비대위원들하고는 만찬을 하느냐. 예. 물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유경 뭐 어쩌고 좀 나쁘대요. 그런 것은 사실이지만은 뭐라고요? 그 건강이 건강이? 위궤양인지 뭔가 있대요. 아, 위궤양. 예. 난 그건 모르겠는데. 예. 그러면서 이제 윤한 갈등이 엄청나게 깊다. 그리고 특히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에는 너무 깊어졌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근데 왜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뭐 비난 또는 욕 뭐 했다. 그런 루머가 돌고 있어요. 루머가. 아마 사실이더라고요. 아, 사실이에요? 아니 저는 뭐 아직까지는 뭐 확인은 안 됐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 이제 예. 기자 했으니까 예. 이 기자들은 기사화는 못하지만은 부처 출입을 하면서 듣는 이야기는 듣는 있죠. 이야기를 간부들한테 예. 정보 보고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정보 보고를 보면은 예. 심각하다. 심각한. 근데 그 왜 싫어하지? 그걸 잘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 나름 총선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는데 왜 싫어하는 거죠? 아니 그 전부터 이제 예. 갈등이 있었잖아요. 예. 이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더 옳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지금 예. 결과적으로 놓고 예. 보면 그런데 예. 윤석열 대통령은 비대위원장으로 인정을 한 게 아니라 검찰 자기 부하로 자기 얘기하는 부하로. 그뭐 막말로 어. 욕설 섞으면서 얘기를 하니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거기서 확 튀는 그냥 윤석열 대통령을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거 결국은 겉으로 나온 걸로는 김경률 비대위원의 디올백 관련된
것들, 예. 뭐 이런 것들이 김건희 여사의 심기를 건드리고 그게 윤석열 대통령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너무 속이 좁은 대통령 아닙니까? 속이 좁은 거야 우리가 다 알죠. 그 말이 안 되면 본인 아무튼 사적인 건데. 아무튼 그건. 예. 그 발언이 나오니까 예.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영부인을 사랑하는 너무 끔찍하대요.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이건 용납되지 않고 영부인께서도 어떻게 나를 한동훈이 이렇게 비교를 하느냐 화를 낼 수밖에 없잖아요. 예. 아 그래요? 자기 한 것은 모르고. 아니 사실 7급 주사, 9급 주사의 공무원의 부인이 그 좀 좋은 보직을 7급이나 5급이 맡았어요. 그래서 누가 디올백을 줬어. 예. 그 부인도 아마 거부했을걸요? 아, 당연하죠. 하위직 공무원이라도. 아 당연하죠. 근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본인 사무실에서 뭐 백화점 쇼핑백이 들어있는 손님들이 줄줄줄줄 들어가는 것까지 다 지켰는데 이게 지금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아,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준비 안 된 대통령의 준비 안 된 영부인이죠. 그렇죠. 일반 상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 서울시 공무원도 이렇게 행동은 안 해요. 아, 안 하죠. 절대 이렇게 네. 행동은 안 해요. 근데 300만 원 디올백 받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뭐 그냥 이렇게 지나간다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총선에 패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총선의 결과는 음. 국민이 윤석열, 이재명 공동 정권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대통령이 변해야 된다. 어. 그래서 저는 맨 처음부터 탈당, 거국 내각 영수회담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영수회담으로 갔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년처럼 대통령을 하면은 나머지 3년간 대통령 내분이 험한 꼴 당해요. 그 험한 꼴을 제가 참 설명하지 않더라도 우리 국민이 이해할 거예요. 예. 그리고 나라는 망해요. 예. 이대로 가면 망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아주 위중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게 대통령 중심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버티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선거에 안 나올 사람이야. 예. 그 다음에 뭐 감옥을 가거나 어쩌건 그 다음 일이고. 그렇죠.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더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민주당도 지난 2년처럼 국회를 하면은 정권 교체가 안 돼요. 예. 180석 가지고도 정권 재창출을 못하는 무능함. 180석을 가지고도 개혁입법, 특검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면 저 강 건너 불러간 것 쳐다보듯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무기력한 민주당으로 그런 국회가 반복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영수회담을 해서 여러 가지를 풀어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영수회담도 지금 굉장히 암울하게 비춰지잖아요. 그래서 어제 그 10분의 그러한 전현직 고참 언론인들도 걱정이 그거예요. 그래도 몇 가지라도 합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결론적으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욕심내지 말고 이재명 대표도 욕심내지 말고 몇 가지라도 합의를 해서 국민들을 좀 위로해라. 예. 희망을 갖게 해라. 그런 얘기예요. 당장에 그 영수회담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해남완도 진도 농민들도 저한테 요구가 지금 이자가 너무 높아가지고 도저히 살 수 없다. 예. 그 이자 감면책. 전복이 이렇게 생산되는데 정부가 수매도 안 해주고 완전히 죽겠다. 쌀값. 예. 윤석열 대통령이 20만 원 약속했으면은 그거 지켜라. 양국관리법. 양국관리법. 예. 이런 요구를 하면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기대를 만약에 영수회담에 잘 안 된다 하면은 얼마나 큰
실망이 오겠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엄청난 부담이 되고 이재명 대표도 부담이 된다. 민주당이 지금 의제로 던진 게 4가지죠. 최상병 특검을 포함해서 추경 뭐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중에서 그래도 이거는 꼭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우선순위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런데 제가 음. 김대중 총재님 모시고 야당 영수회담 또 대통령으로서 5년간 영수회담 심지어 남북 정상회담까지 제가 대통령은 안 해봤으니까 정상회담 영수회담은 안 했지만은 준비는 제일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저는 이번에 처음 만나기 때문에 그런 의제에 구애받지 말고 이재명 대표도 할 말을 다 해라 이거죠. 의제 구애받지 말고 할 그렇지. 말은 다 해라. 다 해라. 예. 그럼 윤석열 대통령 들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야당한테 섭섭한 얘기부터 할 말을 다 해라.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듣고 두 영수가 선의훈안 쉬운 것은 합의하고 예. 어려운 것은 뒤로 물려놓고 예. 부동전이로 가자 이거죠. 그렇게 해서 그게 맞네. 최소한도 예. 추경, 예. 실질적으로 필요한 특검 예. 이런 몇 가지라도 합의를 하면서 자주 만나자. 그렇죠. 예. 자주 만나자. 아니 그게 이제 최선의 결과인데. 그렇죠. 그렇게라도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근데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해서 진실이 밝혀지면 만약에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게 다 진실이면 그러면 탄핵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받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건희 김건희. 죄송합니다. 김건희 예. 이태원 예. 최상병 예. 이 세 개 특검은 국민적 합의예요. 그렇죠. 총선 민심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한테 요구를 해야 돼요. 예. 만약 이걸 요구하지 않으면은 항상 영수회담하고 나면은 뒷거래 있었다, 어쨌다 하는 것이 또 나와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할 얘기는 다 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왕 안 들어줄 것 같은데 말은 해버리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아니 안 들어준다, 예. 들어준다 이렇게 나가면 그렇지. 안 된다니까. 예, 예. 그렇게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하고 예. 하실 말씀을 야당 대표로서 다 하고 예. 윤석열 대통령 듣고 당신도 대통령으로서 하실 말 해서 합의되는 것부터 하자 이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게 맞죠. 그래야 정말 광범위하게 지지해 주신 그 지지자들이 이게 가서 할 말은 다 했네. 그렇죠.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했네. 그렇게 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좁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회담하기 전에 예. 뭐 누가 좁은 사람 누가 넓은 사람 이걸 하면은 예. 안 된다 이거죠. 음.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우리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하고 정무수석하고 그 정무수석 된 날 그날 어떻게 만나서 회담을 하냐고요. 하루 그렇죠. 넘겨서 어제 했지만은 예. 별로 합의된 거 없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지만은 윤석열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의 말을 다 듣겠다. 예.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예. 이미 의제를 폭을 넓혀놓은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것이 좋다.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형식은 발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 경험을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말씀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을. 물론 이제 정치가 끝까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까지 스타일상 저는 잘 윤석열 대통령을 믿기가 힘든 게 정상 기자도 아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이 영수회담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하자라고 만나자고 말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정치적 효과는 다 봤다. 본인이 챙길 건 다 챙겼다. 시간도 벌고 의제도 딴 쪽으로 돌려버리고 이미지 세탁도 그동안에 여러 번 해왔지만 이미지 세탁도 이제 또 한 번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 예만 닳게 하다가 국민들
다른 국민들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됐네라고 하면서 야권 내에서 뭐 어떤 강경한 이러면 안 되겠다. 빨리빨리 뭔가를 진행시켜야 되는 강경파가 있을 거고 급진파가 있을 거고 또 온건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 갖고 하나씩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 것부터 타협하자라는 온건파가 있을 텐데 그런 야권 내에 급진파와 온건파 사이에 이간질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니냐. 이런 판단도 좀 들거든요. 모든 시나리오가 예. 다 가능하고 예. 특히 저 같은 사람은 옛날부터 쭉 해왔기 때문에 그렇죠. 머릿속에 많아요. 예. 그렇지만 지금 이것을 국민 앞에 얘기하면은 나라가 국민이 꼴이 아니잖아요. 지금 물가, 고금리, 예. 고환율, 고유가 하나도 좋은 게 없어요. 남북관계, 민주주의, 외교 뭐가 좋아요? 그렇죠. 자, 루마니아 정상에 와서도 영부인이 함께 못하더라. 대망신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자, 독일 국빈 방문을 김건희 여사가 못 가시니까 민생, 안보가 더 중요해서 연기한다. 그럼 지금 좋아졌나요? 6월 달에 어떻게 외국 나가시죠? 이런 것을 풀어줘야 돼요. 풀어줘야 돼. 그러면은 지금 현재 민주당의 강경 세력이나 강경 지지층에서는 무슨 소리냐? 왜 협치하냐? 우리가 그렇죠. 끌고 가야 된다. 그렇죠. 이것은 정치 지도자들이 할 말씀이 아니다 이거죠. 어. 그래서 이런 때 지금 현재 자연스럽게 제가 주제를 넘깁니다마는 예. 민주당의 원내대표, 국민의힘의 원내대표가 거론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나는 차라리 그러한 방법도 좋겠다. 우리 민주당도 박찬대 예. 후보로 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마치 예. 제가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또 해야 된다. 연임해야 된다. 그 이유는 국민들로부터 총선 승리를 이끌어낸 재신임을 받았고 정권 교체가 우리의 지상 목표인데 가장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이재명이라고 하면은 가야 된다. 예. 저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데 혼신을 바치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 이번 정상회담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예. 실패가 됐건 할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은 저는 거기서 차라리 이재명 대표의 복심인 박찬대 예. 전 최고위원이 당대표, 원내대표가 된다 하면은 예. 윤석열 대표의 복심인 이철규 거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거의 두 분- 확정적이던데. 두 분이 만나서 예. 국회 일정도 하지만은 이재명, 윤석열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도 참 좋겠다. 차라리 그게 빠르겠네. 그렇죠. 예, 빠르겠어. 그러니까 예. 지금 실사구시로 가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제가 당대표 연임론을 주장했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잖아요. 예. 솔직히 뭐 사무총장 등 모든 당직자를 임명했지만은 민주당에서 아무 소리가 없이 이재명 타임이니까 이재명을 인정하고 간단 말이에요. 원내대표도 그런 식으로 되면은 나는 이철규 원내대표하고 이 두 분이 복심과 복심끼리 잘 해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같지만은 예. 지금 현재 또 국회의장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두 분이 충돌할 때 어. 강대강으로 갈 때는 역시 국회의장은 정치력도 있고 협상력도 있고 투쟁력도 있는 즉 골프에서 드라이버, 네. 아이언, 퍼터 이 삼박자가 맞아야 예. 골프를 잘 치듯 이런 의장도 나올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보면은 노마 예. 늙은 말이 길도 알고 우물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장도 필요하고 저는 복심인
원내대표는 차라리 저쪽에서도 그렇게 나오면은 전국을 풀어가는데 지금 희망을 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박찬대, 이철규의 지금 노마라고 말씀하셨는데 늙은 말 중재를 할 수 있는. 그런데 김진표 국회의장의 지난 21대를 생각해 보면 김진표 국회의장이야말로 그런 생각으로 뽑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 우리가 예, 지나간 의장의 잘못을 예, 생각은 하지만 네. 서로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 그러니까 투쟁도 잘해야 된다 이거죠. 예, 삼박자를 갖추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좋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예, 이재명 대표의 이번 영수회담의 결과를 보자. 예, 그리고 원내대표 경선도 보자. 예. 국회의장 경선도 보자.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국무총리 그 지금 저 당선인님은 이재호 총리가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요. 예, 만약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을 김대중 대통령 같으면 박지원 비서실장 같으면 그렇게 서투르게 바보처럼 벌썩 내놓겠느냐 이거예요. 이게 비선 라인이 됐건 그렇죠. 최순실 라인이 됐건 최순실이 누군지 지금 알잖아요. 조용히 했겠죠. 정말. 그렇죠. 은밀하게. 그렇게 해서 예, 대화를 소통을 해서 했으면은 참 좋은 카드인데 불쑥 던져놓으니까 그렇죠. 야당 파괴다. 그렇죠. 어떻게 배신자를 우리가 하느냐. 예. 이제 감정 싸움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총리만 하더라도 만약 당신네 집 식구제에서 하려면은 그래도 이재호 장관 같은 사람, 비서실장도 정진석 같은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예, 했는데 정진석을 벌떡 임명해 버리니까 예, 우리 민주당에서는 과거 노무현 여러 가지가 지금 나오잖아요. 예, 그 얘기는 지금 하지 않지만은 정진석 비서실장이 1심에서 6개월 실형 선고를 받은 사람. 그렇습니다. 지금 항소심이 진행되고 예. 있어요. 왜 내가 거기를 했는가는 이제 두고 보면은 지금 말할 필요는 없지만 아, 그래요? 두고 보면은 아 역시 박지원이 이걸 생각했구나 하는 날이 올 거예요. 정진석 비서실장이 어떤 면에서 그냥 뭐 추상적으로라도 어떤 면에서 어떤 돌파구가 될 수가 있습니까? 또는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까? 우선 윤석열 대통령하고 가깝지만은 한국일보 기자 출신이에요. 그렇습니다. 비판 의식이 근본적으로 있고 예, 또 보수기 때문에 말도 세게 하는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5선에 실패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정진석이 박지원이 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예. 저는 이제 정치 인생이 이게 마지막이 될 거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함부로 다룰 사람이 못 되고 좀 버거워하는 사람들이 비서실장도 총리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도 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나중에 두고 보세요. 그렇군요. 제 말이 아 역시 박지원이다. 박지원 대단하다 소리를 한번 또 들을 거예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그 일부러 그때 비대위원들과 만나 그 당일이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초청한 그 당일. 그리고 그거는 거부하고 그 비대위원들을 만났다는 건데 왜 그랬을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삐진 걸까요? 물론 예. 칭병을 할 수도 있고 또 몸이 안 좋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예. 그렇지만 제가 어제 그러한 언론인들 특히 그 정보 보고를 많이 본 주필에 얘기하고 가면은 윤한 갈등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고 특히 김건희 여사가 느끼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감정은 나쁘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지금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화재 사건 때 90도로 절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등 떨어져 가지고 다 넘어갔잖아요. 또 그렇게 가면은 한동훈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한동훈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뭐 그거는 이제 안 그러니까 되지. 도모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한번 예. 그 김경률 등 이러한 비대위원들이 지금도 나서잖아요. 예. 그래서 도모를 하려고 하지만은 저는 홍준표 시장이 얘기한 대로 정치권에 얼씬 더 많아 하는 것도 물론 당신이 잘해야지만은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 것이다. 살아남겠습니까? 한동훈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살아남으려고 바둥대는데 예.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음.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 자기가 지금처럼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네 분한테 충성하면 안 돼요. 여권이니까 충성을 하면서도 발리 갈 수 있도록 직언을 하는 그런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정치를 하면 된다. 처음부터 저는 그러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실패한다. 여당의 제2인자는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가장 부족한 협치를 위해서 야당과 잘 소통을 해서 대통령과 붙여줘야 되는데 예. 자기는 그냥 입만 벌리면 민주당, 이재명, 문재인, 운동권 비난하다 끝나버렸잖아요. 그렇죠. 그 하면서도 또 윤석열 대통령한테 한바탕 붙으려면 야무지게 붙든지 예. 꺼내갔다가 또 죽어버리고 음. 하면은 안 되지. 그래서 이해창 총리가 김영삼 대통령을 받아버리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나와서 당에서 성공하잖아요. 물론 대통령 선거는 패배했지만은 이해창의 길을 가느냐 이런 것은 한동훈 자신이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전남 해남 완도 당선자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본색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제가 홍보를 정치원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